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20대, 30대라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20대, 30대 부동산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동영상도 공부하시고 책도 읽고 이거 하신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부의 세습을 믿거든요. 부모가 좀 더 이런 재테크라든가 부를 일구는 거에 휘신 분들은 반드시 자녀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가난한 자식들, 이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그 가족을 보면 대부분 부모가 말짱 꽝입니다. 의사 아빠가 의사 아들이고요. 판검사 부모가 자식도 판검사고, 선생님이 교장, 교감인 부모인 자식이 선생님질을 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물론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하는데 의사거나 의사인 부모를 둔 자식이 무슨 어디 일반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정의 그 가치관, 자녀에 대한 교육 방식,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판검사거나 그 법대 교수들이 문제를 유출하지 않냐. 다들 보니까 저는요, 예전에 신문기사도요, 기계가 쓰는 줄 알았어요. 사설이나 이런 신문기사들. 그래서 팩트만 전달하는 줄 알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신문기사라든가 이 TV는 사실만, 진실만을 보도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대하게 이것도 하나의 먹고 살기 위한 돈에 의해서 철저히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너무너무 허망했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의대의 부모님이나 법대 교수님의 아들이라든가 교수 부모가 교수 자식을 낳고 교수 이런 고급 공무원이 자식도 공무원이고 이런 게 왜 형성됐을까?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깨우침을 얻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얻거나 부를 일구게 되고 그 변화된 자식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노력이 결국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몰랐는데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요, 이놈의 전세 상승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세가의 급등, 이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송파, 헬리오 시티부터 해서 서울 지역도 공급량이 처음에는 서울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죠.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 초반만 해도.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전세는 단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대도 단계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런데 지금이야 부동산이 전세가가 낮지만 제가 부동산에 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요, 이놈의 전세가의 급등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세에 대해서, 전세를 너무 좋아하는 것은 정신병이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전세 정신병입니다. 절대로 부를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전세죠. 대한민국의 전세. 원금을 돌려줘, 2년 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마약뽕, 황하나의 전세뽕도 아니고, 이 전세뽕에 한번 취하게 되면요, 헤어나질 못해요. 지금 제가, 제 아파트도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3살 정도 많더라고요. 그분이 전세로 제 집을 와서 살아요. 물론, 집이 있는데 전세로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희 집에 전세로 오시는데,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 그분 성격이 상당히 여성적이더라고요. 좀 꼼꼼하고 쪼잔하고. 예를 들면 물론 고쳐는 줘야죠. 화장실에 환풍기 햄펠이죠. 그거 한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그건 제가 세를 주는 거니까 갈아줘야겠죠. 화장실 손잡이, 똑딱이 이거 안 눌러간다고 문자 전화 12통씩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손잡이 그 똑딱이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오래전에 진 아파트는 그거 구하느라고 대림건설이었거든요. 대림건설 그 분양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화장실 문 제조하는 제조업체 연락처 알아내가지고 그 문 손잡이 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걸레바지에 뭐 개미가 들어올 것 같다. 그다음에 전등의 스위치가 켜지는데 조작이 세게 눌러야 켜진다. 뭐 이런 보니까 이게 남자가 이렇게 쪼잔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전세로 살고 있다 이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물론 월세면 제가 뭐 기분 좋게 하겠는데 뭐 불 켜는데 조금 그거 불편하다고 물론 제가 안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해줘야죠. 당연히 임차인이 고객인데 해줘야 되는데 너무 따지는 거야. 막 세세한 거 뭐 화장실에 목욕 욕조에 구석진 곳에 곰팡이가 있다. 실리콘을 다시 뭐 해달라. 정말 일단 힘들었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를 살게 되면요. 제가 이 계기가 전세를 사는데 2년 후에 전세가요 1,000만원, 2,000만원 올리면 뭐 그나마 그런갑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데 8,000만원이 오르는 거예요. 8,000만원이.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후에 또 3,000만원 오르고. 그래서 이거 물론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집을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됐나요? 참 궁금하네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집이 경매로 날리거나 아니면 집 한 채 없는 극도의 소름을 겪고 나서야 뭐 보통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냥 멀쩡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드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데도 만약에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런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각자죠.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충분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20대에는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는 주식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죠. 좀 아는 척 하려고. 지금도 그런 젊은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공부를 한 척 하지 마세요. 실전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저는 못 풀린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에.